2021년도 2차 시험 기출문제풀이 해설 4,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사실 3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배점이 똑같고 아마 문제 난이도나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선택형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 2번 중에 하나, 3, 4번 중에 하나 이렇게 푸는 아니면 3, 4, 5번 중에 두 개를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내가 봤을 때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까지는 풀 수 있겠다 그런 걸 손대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사고 차량이 경사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급제동하여 정지. 이 정지를 했어요. 그죠? 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어쨌든 나중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고요. 현장을 측량한 결과 사고 차량이 제동 시점 좌표값 A 지점인데 그 좌표값이 주어졌어요. 그죠? X, Y, G축에 대한 좌표값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동 종점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동해서 여기까지 끝났다는 얘기인데 종점은 X, Y, G축 마찬가지로 확인됐다.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죠? 자, 이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차량이 실제 이동한 거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축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Z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높낮이까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한번 이 조건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사고 차량이 평탄한 노면 사고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급제동 실험한 결과 급제동 실험을 했더니 100km에서 제동거리가 41.4m로 측정되었대요. 자, 이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뭘 알고자 하는 거다? F값 견인계수를 알고자 하는 거다. 문제에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은 이 좌표값 미터 단위고 계산식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 형태로 보면 좌표값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냐 이제 그런 게 있겠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3번이 4번보다는 훨씬 쉬운 그런 구조다. 바꿔 말하면 또 4번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조금 약간 살짝 비틀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배점도 많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네요. 사고차량의 급제동 실험에 의한 마찰계수. 이건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사고차량의 제동 시점과 종점 수평거리.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사고차량의 제동 시점과 종점의 경사면 거리. 이거 구하면은 사실 같은 원리죠. 경사면 거리. 그 다음에 제동 구간의 경사는 몇 프로인가. 글쎄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 그죠? 네. 사고차량의 제동 시점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질문 항목은 이 배점을 좀 작게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물어보긴 하는데 그렇게 또 한편으로 따지면 매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질문 1. 급제동 실험에 의한 마찰계수 구하는 거. 마찰계수 구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처음 속도가 주어졌잖아요. 100km 처음 속도 주어졌고, 제동거리 주어졌잖아요. 그 실험을 100km에서 급제동했더니, 제동거리가 41.4m 나왔다. 그때 중력가속도는 얘기 하나든 안 하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찰계수행 급제동 실험, 나중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D다. 이렇게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나중속도는 어떻게 된다? 정지했으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다? 처음 속도를 구하는 거다. 근데 EAD에서 나온 게 뭐냐면 A 값이 제동했을 때는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FG다. 그죠? 여기서는 평탄하니까 뭐가 돼요? 뮤G가 되겠죠. 평탄하니까 뮤G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D 값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G 값도 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값 알고 있어요. 속도. 이때는 이 시속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초속이 되겠죠.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뮤값을 구할 수 있다. 요 뮤값을 구할 수 있다. 양변의 제곱하고 그죠? 양변의 제곱해서 자 뮤로 남기려면 이쪽은 어떻게 된다? EGD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제곱에 EGD로 나눠준 거겠죠. 그게 정리해서 나타내면 요거다. V제곱을 EGD로 나눈 거. 이게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찰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속도 100km니까 이걸 초속으로 바꿔야죠. 3.6으로 나눠서 제곱. 그죠? 반드시 이걸 제곱, 그러니까 나눈
그 먼저 이렇게 제곱한 다음에 나누거나 순서가 잘못 꼬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이 그 제곱으로 나왔는데 이게 100에 대한 3.6으로 나눠준 값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 곱하기 9.8 곱하기 그 다음에 44 이게 되겠죠? 예, 이게 된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구하는 답은 0.9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자, 질문 두 번째 볼게요. 사고 차량의 제동 시점과 종점 간 수평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수평거리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착각하기도 좀 쉬울 수는 있어요. 그죠? 착각하기가 좀 쉬울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수평거리라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각각의 그 위치에 대해서 좌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이게 X, 이게 Y, 이게 Y, 이게 Z축이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죠? 이 점에 대해서 주어졌고, 또 다른 점에서 주었는데, 평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그 차량의 위치가 놓인 게 XY 평면상에 놓인 거예요. XY 평면상. 그죠? XY 평면상. 그래서 이 점에 XY 위치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시점이 있고 종점이 또 XY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XY끼리만 이렇게 XY 평면으로 나타내면 XY 평면에 대해서 이게 시점이 되고, 이게 시점, 이게 X, 이게 Y가 되겠죠? 자, 이게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이게 종점이 돼요. 종점. 그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 사이의 직선거리,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다? 수평거리가 되는 거죠. 수평거리.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은 요걸 우리가 구한다라는 건 이 X축에 대한 그 좌표 뺀 거죠. X축에 대한 거리,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거리. 자, 이걸 A라고 하면 이게 A와 이게 B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평거리, 아이고, 이게 좀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요. 네, 수평거리를 C라고 한다면,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다? C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X축 거리 빼준 거. 이게 지금 X축 거리 A 값이고요. 자, 그러면 Y축에 대한 거 거리. 이게 B 값이 되겠죠. 이게 B 값. 그죠? B 값.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죠? X축에 대한 거 A의 제곱,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그죠? 네, 지금 나타낸 게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서 나타내면 결국은 19.2가 된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편적으로 수평거리 하니까 X축에만 그냥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건 아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경사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경사면 거리. 아까 그 질문 2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경사면 거리 이렇게 보면, 자, 아까는 우리가 이 수평에 대한 건데 수평하고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수평이에요. 수평하고 그 다음에 Z축이 되겠죠. 그죠? Z축이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아까 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상 보면 이게 시점이다. 그러면 종점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시점과 종점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동 시점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높이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평 이동거리. 이게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수평 이동거리가 되고, 이건 높이차가 되니까 수평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보면 높이차하고 수평 이동거리를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자 19.22m가 나온다. 19.22m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네 번째 볼게요. 사고 차량이 제동 구간의 경사는 얼마나 되느냐? 경사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경사 우리가 구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배라는 게 사실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경사도. 그죠? 이게 세타인데, 이 세타라고 하면, 자,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이게 X라고 하고 이게 Y라고 하면 X분의 Y다. 탄젠트 세타가. 그죠? 예. 근데 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로의 어떤 경사가
최저가 있어요. 최저선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것을 그 어떻게 보면 고려한 그런 값들로 이제 도루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점과 종점 사이 이 거리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그 A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사 높이 그거를 우리가 Z축이라고 하면 요 하나의 그 차량 움직임에 대한 뭐가 경사도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계산해 보면 dx분의 dz, dx분의 dz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19.2에 대해서 0. 얼마? 8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19.2m 그 저기인데 그 경사면 거리가, 근데 그때 높이는 0.82m 이 변한다. 82m가 아니죠. 82m죠. 0.82m 변한다. 그래서 경사도 이렇게 보면 이 그 값은 4.27%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5 마지막이죠. 사고 차량이 제동 시점에서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이동거리 알고 있고 경사면에 이 그 퍼센트 알고 있고 제동거리 마찰계수 알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기타 등등인데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정보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찰계수는 주어졌는데 견인계수는 어떻게 되냐? 왜 그러면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죠? 경사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사면에 대해서 이 그 마찰계수 여기서 이제 그 견인계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가 마찰계수가 주어졌어요, 그죠? 마찰계수 주어졌고, 마찰계수 주어졌고. 지금 여기에 이 견인계수 값 해갖고 아까 경사면에서 우리가 경사면에 대한 고려 그게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거 아까 우리가 4.27 나왔었나요? 4.27% 그거를 우리가 각도로 나타내면 얼마 나온다? 0.04도 정도 나온다. 그죠? 0.04도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견인계수는 0.95, 마찰계수 0.95다, 0.04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제 대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되는 견인계수 값은 0.95 플러스 0.04에서 0.99가 되고요. 자, 요걸 구한 값을 어떻게 된다? 제동 시점 구하는 문제 있었죠? 거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속도는 뭐 EFGD,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은 눈 감고도 이제 다 알 텐데. 자, 요거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2 곱하기 9.99 곱하기 9.8. 그 다음에 19.22. 자, 요거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다? 19.3km/h가 나오고요. 자, 이 시속으로 따지면 65.39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기출문제, 21년도 2차 기출문제를 전체를 다 한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문제 4번을 다뤘고요. 자, 문제 5번까지 볼게요. 문제 5번은 이 배점은 25점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보통 여기에 계산 문제 같은 건 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여기에서 점수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점 볼게요. 아래 질문에서 계산식의 경우 관계식, 풀이과정 단위 기술하고 소수점 세트짜리 반올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질량 M 아니고 속도가 V0인 A차량과 질량 M2 속도 V20인 B차량이 충돌하여 A차량의 속도가 V, B차량의 속도가 V2가 됐다. 운동량 보존 법칙 설명하고 법칙 공식을 기술하시오.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앞에 문제들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또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중복인데 왜 똑같이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저기도 더군다나 쓰라? 그러면 점수를 그냥 막 주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질문 2는 반발계수에 설명하고 반발계수 공식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질문 3은 이 질량 M인 A 차량이 V0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지해 있는 차량 B 차량 후미를 추돌, 후미 추돌 후 A 차량의 속도와 B 차량의 속도 구하는 공식 유도하고요. 이것도 사실 좀 냄새가 나죠. A 차량이 B 차량이 후미 추돌 시 반발 계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마지막 문제로 질량이 주어졌고 A 차량이 주어졌고 B 차량 속도가 주어졌어요. 그죠? 자, 질량 A인 1000kg이 속도가 한 50km로 주어졌다는 거죠. 전방에 정지해 있는 질량 1600kg인 B 차량의 후미 추돌, B 차량의 속도 변화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속도와 관련된 무슨 사고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주어졌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그 충돌 전의 정보, 각각의 운동량이니까 질량과 속도, 그죠? 그러니까 A 차량의 질량과 속도, B 차량의 질량과 속도 충돌 전, 요것들이 합해서 충돌 이후와도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후의 각 물체의 운동량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질문 2. 반발 계수에 대해 설명하고 반발 계수 공식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반발 계수는 뭐 여러분들 아마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실 테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말 그대로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이 반발하는 정도를 계수화시킨 게 이제 그 반발 계수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어떤 거냐면 그 고무공과 그 다음에 이 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벽이나 바닥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자, 이게 고무공을 일정 높이에서 일정 거리에서 떨어뜨리면 내려갈 때 속도가 있죠. 그죠? 이게 만약에 자윤학화 시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점점 속도가 증가해서 바닥에 닿을 때의 속도가 가장 높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들어갈 때의 속도를 V라고 하고, 그죠? 자, 이 튕겨서 나오잖아요. 그죠? 튕겨서 나오는데, 나올 때의 속도를 V'이라고 할게요. 그죠? 네, 들어올 때의 속도, 나갈 때의 속도. 여기서 보면, 이 들어갈 때의 속도, 그 반발 계수라는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 들어갈 때의 속도 대비해서 나올 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벽도 하나의 물체잖아요. 그죠? 벽도 물체, 얘도 물체니까 이 벽까지 친다 그러면 이 V' 마이너스 이 벽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벽에 대한 거, 뭐, 2라고 하면, 그러니까 2라고 그냥 할게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자, 마찬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써줄 수 있는 거기죠. 예. 이런 형태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충돌할 때의 속도 대비 이 튕겨서 이 반발에서 나올 때 튕겨질 때의 속도, 그 B를 우리는 반발 계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한 후 반발할 때 튕겨져 나갈 때 두 물체의 충돌 전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 B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형태로 나타낸 거죠. 그죠? 예. 이게 충돌 속도 대비 충돌 후 튕겨 나올 때의 속도.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건 이거. 그러니까 벽에 들어올 때 뭐 일정 속도로 들어왔는데 얘가 벽에 아니면 바닥에 딱 붙어갖고 안 튀어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 튕겨 나오는 속도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올 때 속도는 항상 존재하는 거고, 들어올 때 속도는 항상 존재하는데 얘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값이 0인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근데 들어올 때의 속도하고 나갈 때의 속도가 똑같아. 들어올 때의 속도, 나갈 때의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2는 1이 되겠죠. 그죠? 고무공 탄성이 아주 좋은 거. 여기서 자윤학화 시켰는데 얘가 땅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요 위치까지 왔어.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윤학화인데 얘가 더 올라가. 그런 물질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반발 계수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질문 3 보니까 질량 M안인 그 A 차량이 그 V0인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질량 M, 그 다음에
V0인 A 차량이 전방에 정지해 있는 질량 B, 그러니까 M2 질량 그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 했을 때 추돌 후 A 차량이 속도와 B 차량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국어 어순을 이게 참 묘하게 해서 조금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자, 단 A 차량이 B 차량 후미 추돌 시 반발 계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알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반발 계수 했는데 또 이 문제를 연속해서 냈어요, 사실. 그래서 질문 2를 모르면 뭐 또 어떻게 보면 질문 3을 또 알 수 없는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질문 2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B 차량의 추돌 후 공식, 어떻게 보면 반발계수 활용하니까 반발계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죠? 이 그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A 차량, 이게 사실 보면 1, 2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이 A면 숫자로 돼 있는 거 대신에 A 이렇게 해주면 사실 되거든요. 그죠? A, B. 그러니까 이게 1이 A고, 2가 B죠? 이거 마찬가지, A, B.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좀 쉬운데, 왜 이렇게, 여기는 A 차량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뭐, 1, 2로 썼는지, 사실 이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B 차량의 추돌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자, 이런 형태의 반발계수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식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왜 그러면 여기서 또 이 0이었으니까, 그죠? 예, 0이니까 우리가 여기 전방에 A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B 차량 같은 경우는 정지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B 차량 같은 경우는 정지해 있으니까 이게 0이잖아요. 지금 0. 그죠?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이런 형태로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갖고서 쓰는 거예요.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게 1차원적인 평면상이 아니라 1차원적인 직선 운동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 평면상의 충돌이 아니라 1차원 직선 운동에 대한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충돌 전에 각각의 운동량 합, 충돌 이후에 각각의 운동량 합은 같다. 그죠? 그럼 여기서 V2에 대해서 요거 대신에 요 값 앞에서 반발 계수 해당되는 걸 대입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테고요. 자,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리를 하면 뭐에 대해서 정리하냐면 우리가 V1에 대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쭉 전개를 이 V1에 대해서 묶어 놓는 거죠. 지금 V1에 해당되는 게 얘하고 얘가 지금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 V1하고 이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두 개 V1에 대해서 M1, M2로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정리될 테고, 요거는 나머지는 또 이쪽, 그러니까 얘를 냅두고 얘를 이항시켜 주면 그러고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V1에 대해 정리해 주면 되니까. 그럼 이 형태로 보면 이걸 이항시켜 주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V0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M1 플러스 여기서 이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M2E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M2E 반발계수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V1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보면 이렇게 필요 없고 이게 한 번 더 쓰면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M1, M2 있으니까 여기 M1, M2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자 여기에 M1, M2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것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V1 충돌 후 A 차량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질량이 1000kg인 A 차량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지해 있는 질량 1600kg인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B 차량의 속도 변화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반발 계수 이제 주어졌네. 그죠?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 운동량 보존 법칙과 그 다음에 반발 계수 이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그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2021년 기출문제 보면 지금 크게 보면 EDR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 평면상의 운동량 보존 법칙, 직선상의 운동량 보존 법칙 그거를 다 활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EDR과 지금 말씀드린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 질문 4 이게 보면 자, 충돌 직전에 그 정보들 A 차량과 B 차량 그 다음에 그 이 질량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질량 주어졌고 속도 주어졌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반발 계수도 주어졌어요. 그죠? 반발 계수가 0.3으로 주어졌고 요 정보들이 그대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는 저 속도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 속도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여기 반발 계수 이렇게 준 게 이걸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한번 먼저 보면 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시속을 그대로 대입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양변이 어떻게 보면 다 시속으로 다 계산하면 시속으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뭐 하나는 예를 들어서 A 차량은 시속인데 B 차량은 뭐 초속이 됐다 그러면 안 되지만 다 이 시속이면 시속, 초속이면 초속 일관되게 그러니까 하나로만 통일시켜서 이 대입해주면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0.3은 해서 정리해보면 이 V2 마이너스 V1이 되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50으로 나눈 거죠, 결국은. 이런 형태로 되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V2는 V1 플러스 0.3 곱하기 50 해서 계산 결과 나온 거는 V2는 V1 플러스 15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H차량 충돌 속도 이 V1 해서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공식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이제 쓴 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죠? 대입 그대로 하면 되고 V1 해서 아까 구했잖아요. 그죠? V1, V2 이렇게 구했는데 V1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놓고 우리가 V2가 뭐 했었냐면 V1 플러스 플러스 15잖아요. 그러니까 이 V1 플러스 15잖아요. 그죠? 조금 이 앞에서 구한 게. 그래서 이건 먼저 V1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미지수가 이제 V1 하나니까 이 정리를 해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1000V1 그 다음에 1600V1 플러스 1600 곱하기 15니까 자, 요거는 1000 플러스 1600 전체 이 전체에 대해서 이 V1이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게 이거고요. 그죠? 예, 요건 그대로 둔 거고. 그럼 V1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자, 먼저 양변을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24,000을 양변에 각각 빼주면 얘는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4,0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만에서 24,000을 뺐으니까 26,000이 남나요? 자, 그 26,000에 남은 걸 갖다가 뭐예요? 양변을 또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26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2600으로 나눠줘. 그러면 26,000 아까 여기 계산된 거고 이걸 다시 2600으로 나눠주니까 남는 건 10km/h만 남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충분히 계산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계산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죠? 자, 3번 B차량 충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뭐 여기서 구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구한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V2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V1 값을 몰라서 V2가 미지수가 됐는데 지금 V1 값 구했잖아요. 그럼 뭐 V1 값 10이니까 당연히 10 플러스 15에서 25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25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B차량의 속도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B차량의 속도 변화라는 게 결국 뭐예요? 충돌 이후, 그러니까 충돌 후에서 빼기 충돌 전, 이게 속도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25, 근데 충돌 전에는 어떻게 됐다? 정지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에서 0 빼주니까 당연히 속도 변화는 25km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25km다라는 거죠. 지금 저 과정을 조금 이렇게 쭉 펼쳐놔서 이게 많아 보이고 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복잡하거나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네 문제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네 문제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를 충분히 안 하신 분들, 아니면 공부는 했는데 내가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부는 안 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폭넓게 공부하셨고,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뤄봤다, 한 번쯤은 어쨌든 이 뭐 EDR이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충분히 좀 그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기출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2차 문제 같은 경우 그렇게 높지는 않다. 조금만 알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DR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집중해서 이렇게 출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는 이건 좀 살짝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EDR은 어떤 형태든 다 출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거는 피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운동량 보존 법칙에 뭐 기본적으로 아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죠? 저기 EDR 플러스, 예를 든다면 보행자 충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한다면 EDR 플러스 추락,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1년 기출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